때는 바야흐로 1990년 내가 만 12세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였지. 그때는 가끔 수업 시간에 장기자랑이라는 명목 아래 그냥 애들 불러내서 노래시키고 그런 게 가끔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 암튼 어느 날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거야. 그날도 어김없이 어떤 녀석이 앞에 끌려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바로 신해철 솔로 1집의 수록곡 안녕이었지. 사실 그때 이 노래를 내가 처음 들었는데 노래가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 그 중간에 영어 랩이 졸라 충격적이었던 거야. 그 녀석은 그 영어 랩을 졸라 간지나게 조진 거지. 와, 이거 완전 문화 컬처, 아니 컬처 쇼크. 저거 야 졸라 간지난다. 야 저 간지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제 그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시장 레코드 가게로 달려와서, 그때는 그 레코드 가게가 시장 한복판에 있었다니까. 암튼 레코드 가게로 달려가서 신해철 1집 테이프를 바로 산 거지. 그렇게 신해철과 나의 기나긴 인연이 시작이 되었던 거야. 사실 그 테이프를 사기 전까지 뭐 그냥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그냥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나 흥얼거리는 그냥 그런 평범한 국민학생이었는데, 그 테이프를 사던 순간, 그 순간 그때였던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음덕후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신해철의 테이프를 샀던 그날이 바로 음악 세계의 문을 열어 제낀 날이 아니었나, 내 유년의 끝이 아니었나 싶어. 이 신해철 1집이 내가 돈을 주고 산 첫 테이프였고 아주 진짜 그냥 테이프가 늘어져서 엿가락이 될 정도로 듣고 또 듣고 잘 때도 듣고 일어나서도 듣고 그랬는데, 당시 그 음악과 그리고 그 시적인 가사들, 그냥 이 앨범을 듣고 있으면 왠지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들곤 했었어. 아, 나도 그 안녕의 영어 랩을 다 외웠지만 이후 뭐 장기자랑에서 그 노래를 부를 기회가 없었어. 난 그렇게 좀 어이없는 이유로 신해철의 팬이 되었고, 또 다음에 1991년 나온 신해철 2집도 그냥 나오자마자 그 시장 안에 있던 레코드 가게로 달려가서 그냥 테이프가 걸레짝이 되도록 듣고 또 들었어. 내가 이 2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나에게 쓰는 편지인데, 이 노래 가사는 중1짜리 그 어린 그 나새끼가 들었을 때도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40대 중반인 지금 다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 특히 이 노래는 1998년에 나왔던 신해철 3집 크롬스 테크노웍스 앨범에서 리메이크 했었는데, 그 리메이크 곡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새로운 나레이션이 추가되었거든. 근데 이게 참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들으면 막 위로가 되면서 눈물이 날 것 같고 뭐 그렇다. 2집 이후 신해철은 그룹을 결성하는데 그게 바로 그 전설의 레전드 락 그룹 넥스트였지. 이 전설의 시작이 바로 이때 1992년이었어. 넥스트 1집 홈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때의 신해철은 TV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타이틀곡 도시인으로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랑 1위 경쟁을 하는 위엄을 보여줬었거든. 도시인 하면 난 요 꽃게랑 광고가 떠오르는데, 이 광고는 뭐 지금 봐도 참 웃겨. 당시 난 당연히 신해철이 만든 그룹이라는데, 그리고 야 앨범 자켓도 너무 예쁜 거야. 테이프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지. 또 당연히 테이프가 그냥 아주 걸레짝이 되도록 들었어. 이 앨범에는 그 유명한 노래 인형의 기사 파트 2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요게 내 삐삐 인사말에 요 인형의 기사 파트 2 시작할 때 깔리는 이 나레이션을 녹음해 놨었는데 아주 당시 반응이 좋았다 이거야. 나 따라서 그거 녹음해 놓던 뭐 그런 애들도 있었고 그랬지. 사실 이 넥스트 1집은 이전 신해철 1, 2집에 비해서 뭔가 음악적으로 확 달라진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어색한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넥스트의 음악에 녹아들 수 있었어. 그런데 1994년에 진짜 큰 게 오는데, 넥스트 2집 파트 1 더 빙이 나왔어. 와, 이거 그냥 그냥 라 레볼루션 혁명이었다 이거지. 그 전까진 테이프를 샀었는데 이 앨범부터는 CD를 샀었거든. 그것도 나름 뭐 혁명이긴 하네. 암튼 이 앨범은 나에게 그 당시 정말 충격과 공포였는데, 딱 요때가 내가 아주 그냥 락 덕후로 이 세상에 락이 아닌 음악은 음악이 아닌 것이다, 락만이 진리요 생명이니 락을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락을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개 쌉소리를 짓거리던 시절이었거든. 그런데 넥스트의 2집은 그 개쌉 락덕후인 당시 나새끼의 메마른 마음에 한 줄기 담비 같았던 곧단 앨범이었던 것이야. 넥스트 1집과는 완전 달라진, 그야말로 이것은 헤비메탈 프로그레시브 락이었던 거지. 특히 이 앨범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2번 트랙 디스트럭션 오브 더 쉘은 9분 53초짜리 트랙인데, 이 9분 53초라는 긴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타임슬립 기능이 있는 트랙이야. 그 긴 곡을 한순간도 지루할 틈 없이 구성하는 곡 구성,
거기다가 난 솔직히 넥스트 1집까지만 해도 신해철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보컬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곡에선 4옥타브를 그냥 넘나드는 미친 보컬을 보여주는데 이게 또 라이브가 된단 말이야. 해철이 형님, 제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였습니다를 고백해왔던 그딴 노래였던 것이지. 이 앨범에 수록된 모든 노래가 다 띵곡 개띵곡이었는데 단 한 곡도 버릴 곡이 없었다. 진짜 내 인생의 앨범 중 하나로 꼽는 앨범이 바로 이 앨범이야. 이때부터 이 넥스트의 심보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 요 세상을 보는 눈, 요런 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거 참 뭔가 멋있다고 생각했었어. 당시 그냥 뭐 넥스트가 지랄 쌈 싸먹는다 그래도 다 멋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당시 교회에 억지로 좀 끌려나가던 시절이었거든. 근데 그때 교회에서 뭔가 삐라 같은 걸 나눠줬는데 거기 보니까 넥스트의 그 심볼이 뭐 사탄의 상징이고 그 뻔한 그 쌉소리 알잖아. 그 뭐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고 어린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도 그거 보면서 지랄 마세요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요즘도 뭐 케이팝은 사탄의 모식이 뭐 있다는 소리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참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꼰대 같고 이상한데 그러고 보면 사탄은 진짜 다이나믹하고 세련되고 그냥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것 같네. 어차피 옆길로 생김에 한 가지 얘기 더 하자면 신해철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거든. 우리 학교가 그 사립이라 선생님들이 한 번 들어오면 본인이 관두거나 뭔 사고를 치지 않는 한 거의 정년까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그냥 할배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신해철 담임을 했던 선생님이 계셨거든. 그 양반이 그러는데 신해철이 처음 입학할 때 얘는 무조건 서울대다, 과가 문제지 서울대 가는 애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음악한다고 뻘짓하면서 공부 안 하고 성적이 나락가서 겨우 서강대를 갔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적 나락가서 겨우 서강대? 신해철이란 인간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막 그런 뭐 경외심이 뿜뿜 뿜어져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암튼 넥스트는 1995년 3집 파트 2 더 월드를 내놨는데 요게 또 아주 명반인 거지. 제목답게 이 집에선 더 비잉, 나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였다면 이 3집은 더 월드,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였지. 이때 가사들을 곱씹어보면 지금 2024년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가진 가사들도 있으니 역시 신해철의 통찰력이 대단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님 세상이 그때랑 바뀐 게 없는 건지 모르겠네. 특히 코메리칸 블루스 같은 노래 가사는 뭐 지금 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여. 이 3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노래는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인데 당시 동성동본 금혼법, 당시에는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했었거든. 이 법이 2005년에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데 이 동성동본 금혼법을 비판하는 노래였거든. 이 노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 물론 나도 이 노래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 걸 알게 되었거든. 이 악법이 꼭 이 노래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통해서 이런 악법이 있고 이 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법은 사라져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지. 참 신해철이 양반 진짜 대단한 양반이야. 이 넥스트는 97년 일단 마지막 앨범, 나중에 재결합하니까 일단 마지막이라고 하자. 어찌됐든 마지막 앨범 바로 라젠카 스페이스 락 오페라를 발표하지. 이게 바로 그 라젠카 세이버스 그리고 해액에서 소년에게 이런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었던 앨범이었고 이게 영혼기병 라젠카라는 애니메이션의 OST 격인 앨범이거든. 근데 이 애니는 폭망했지만 이 넥스트의 4집 라젠카 스페이스 락 오페라는 상당히 완성도가 있었던 앨범이었어. 하필이면 그 영혼기병 라젠카랑 얽혀가지고 당시에는 뭐 그냥 나만 뭔가 알아야 되는 곧단 앨범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았는데 요 라젠카 세이버스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 막 뭔가 덕후 같고 덕후는 맞는데 내가 당시 뭐 애니, 영화, 음악, 게임 등등 덕후였는데 아직은 그때는 뭐 덕밍아웃을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시절이랄까. 그래서 그랬다. 지금은 뭐 나 덕후요 뭐 어쩌라고요 뭐 하는데 그때는 어리고 순박해서 그랬다 이거지. 이 앨범을 발매했던 1997년 그해 넥스트는 해체를 선언했어. 당시 넥스트의 일본 진출에 대해서 멤버들과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해체를 했다는데 당시 넥스트가 해체하지 않고 일본 진출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크롬이 신해철의 영어 이름인데 이 이름은 영국에 있던 시절 같이 작업했던 영국인들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하거든. 이 유래가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17세기 영국 아니 잉글랜드의 독재자였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크롬이라고 지어준 거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그냥 아주 폭군 독재자처럼 굴었나봐 이 양반이. 넥스트 해체 이후 아니 넥스트 4집에서도 크롬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크롬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넥스트 해체 이후 다시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부터지. 신해철은 솔로 3집 크롬스 테크노웍스를 1998년 발표하면서 다시 솔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앨범에선 테크노, 일렉트로닉 음악을 들고 나타난 거지. 이 앨범은 CD 2장짜리였는데 이전 앨범 수록곡들을 리메이크한 게 1번 CD 그리고 2번 CD에는 신곡이 담겨 있었거든. 이 앨범은 별로 히트를 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상으로의 초대는 나름 참 좋은 반응이 있었어. 이 노래는 진짜 가사가 예술인 노래인데 너무 담백하고 담담해서 건조할 지경인 고백인데 이렇게 심쿵할 일이냐고. 다음에 1999년 내가 신해철 앨범 중 넥스트 2집 파트 1 더 비인과 더불어 가장 좋아하고 애정하는 앨범인 신해철 4집 모노크롬이 나오는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그 유명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게 그나마 제일 대중성이 있는 노래고 나머지 곡들은 정말 대중성이라고 1도 생각 안 하고 만든 노래 같은데 일단 장르부터 당시 우리나라엔 거의 없던 인더스트리얼 락과 테크노 장르였고 거기다가 국악의 전무까지 진짜 그냥 완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볼래 요딴 느낌의 앨범이었고 내가 진짜 이 앨범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가방에 요 CD들 넣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가방 안에 보니까 이 CD가 부러져 있더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CD 케이스도 부서져 있었고 CD도 부러져 있었고 술 먹고 다니다가 내가 뭔 짓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저 한 장 더 샀던 기억이 있네. 이 앨범의 백미는 첫 번째 트랙 무소유인데 이게 13분짜리거든. 근데 이것도 타임슬립 기능이 있는 음악이다. 시간이 후딱 간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히다. 어떻게 25년 전에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었을까. 진짜 대단해. 이 앨범이 당시 17만 장밖에 안 팔려서 망한 앨범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2장을 내가 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채널을 2번씩 구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신해철이 진행했던 라디오가 고스트 스테이션이잖아. 내가 이 방송의 완전 애청자였는데 진짜 밑도 끝도 없고 근본도 없고 고정 코너도 없고 고정 게스트도 없는 방송이었지만 그냥 신해철 혼자 말빨로 다 해내던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신해철이란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방송이었고 진짜 뭐 의식의 흐름대로 진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방송이었지만 나한텐 너무 소중한 방송이었거든. 어떤 날은 갑자기 고품격 음악 방송이 됐다가 어떤 날은 또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짓거리는 야 이게 도대체 방송이야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진짜 아무 말도 없이 노래만 틀지를 않나. SES 해체했을 땐 속상하다면서 그냥 SES 노래만 방송 내내 틀어 제꼈던 그런 방송이었지. 10대 그리고 갓 20대까지 나에게 신해철은 범접하기 어려운 대단한 뮤지션이었지만 20대 중반의 나에게 신해철은 동네 형 그러니까 뭐 동네 백수형인데 아는 것도 많어. 뭐 영화 만화 게임 모르는 게 없는 형이야. 또 이분 또 겁나 잘 털어. 그래가지고 듣고 있다 보면 쏙 빠져 들어가. 게다가 뭐 기상천외한 드립도 잘 쳐서 겁나 웃겨. 그런데 가끔 정색하면서 세상 얘기하면 와 맞다 그렇구나 맞아 저 형 좋은 학교 나온 똑똑한 사람이었지 이런 느낌이었어. 보고 싶다. 우리 실없지만 재밌고 알고 보면 똑똑했던 우리 마왕 동네 형 같았는데. 신해철은 2000년 비트겐슈타인이란 그룹을 결성하고 활동을 했는데 사실 내가 이때부터는 락 음악에 대한 선호가 많이 사라지면서 그때 이제 힙합이나 펑크, 애시드 재즈 뭐 이런 음악에 심취하기 시작했던 시절이거든. 뭐 그딴 시절이어서 신해철의 비트겐슈타인 음악은 당시 그저 내 취향이 뭐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 게다가 또 넥스트가 해체 5년 만인 2002년 재결성되는데 이 재결성된 넥스트는 신해철을 제외하면 전부 멤버가 갈려서 그 예전의 넥스트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던 거야. 원래 넥스트가 뉴 엑스페리먼트 팀의 약자로 넥스트였는데 이때부터 뉴 엑스퍼트 팀의 약자인 넥스트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야. 내가 이 동영상의 제목을 마왕 신해철 찬양 간증 집회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겪었던 일, 내의 기억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당시에 신해철의 음악, 넥스트의 음악을 별로 막 좋아하진 않았던 거지. 당시 나에게 신해철은 뮤지션보다는 고스트 스테이션의 마왕 신해철이었어. 그리고
백분 토론의 논객 신해철도 너무 좋아했지. 한 명의 음악가, 뮤지션보다는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논객 같은, 그리고 뭐 사회운동가? 사회적 발언도 서슴없이 쏟아내는 모두까기 인형 같은 느낌. 나한텐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데 그 말 하나하나가 난 너무 통쾌하고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음악가보단 논객 신해철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내 10대, 20대를 음악가로, 또 재미있는 동네 형으로, 그리고 30대에는 통쾌한 논객으로,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신해철이란 그 사람 그 자체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갑자기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망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2014년 10월 신해철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신해철 사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진 않겠지만 그 의료사고를 일으킨 그 병원이 우리 동네에 있던 병원이라 충격이 좀 더 컸던 것 같아. 그렇게 내 10대부터 30대까지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민물장어의 꿈이란 신해철의 노래가 있잖아. 이 노래가 신해철 사후에 알려진 노래인데 신해철이 생전에 이 노래에 대해서 본인이 죽으면 뜰 노래고 본인의 장례식에서 울려 퍼질 노래라고 했었는데 정말 이 노래가 신해철 사후에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했었지. 이 노래가 1999년에 나온 노래인데 그때는 이 노래 가사의 의미를 잘 몰랐었어. 그런데 나이를 먹고 다시 들어보니까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지.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제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 남았네. 이 가사는 진짜 눈물이 핑 도는데 내가 예전부터 항상 하던 말이 있었거든.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어릴 땐 내가 뭐 되는 것 같고 이 세상 못할 거 없는 것 같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깨닫게 되잖아. 그러니까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자르는 거지. 그렇게 지나고 나면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남는 거겠지. 나도 그렇게 깎고 잘라서라도 저 강물이 모여드는 곳까지 가보고 싶다네. 우리 모두까기 형 지금도 살아계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도 너무 궁금하다네. 비군이 그녀의 가슴은 불꽃인가 연꽃인가 타오르는 욕망 구도 깨달음